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후 10시 반에 열립니다. 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잠시 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검찰, 법원,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자, 김 변호사님, 실질심사 참석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보면 기록만으로도 사실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 직접 나오겠다. 사실은 직접 판사, 후배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겠다.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자체가 그 다른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출석이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이게 좀 국민분들이 불출석 상태에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줘서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구속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오히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법원이 다시 기일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이제 기각을 내렸던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석 자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고 뭐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그 첫 소환 때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하고 검찰은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도 법원에서는 별다른 표명 없이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어떤 심경이기에 또 이렇게 아무 표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걸까요?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보도가 있을 것이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다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몰랐고 밑에 사람이 한 일이고 뭐 어쨌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예상된 뭐 대답을 보면 지난번 대법원 앞에서 본인이 했던 말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본인은 판단했을 거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뭐 검찰이 지난번에 갈 때도 대법원 앞에서 얘기하고 검찰은 그냥 패스했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 검찰을 무시했다.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기소한 거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법원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렇게 그냥 들어갔을 때 이제 뭐 하는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전직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했겠습니다만 국민 앞에 그래도 사죄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자, 현장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있고요.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법관의 법정의 경우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장면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거기 안에 이제 포토라인이 보통 설정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법정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일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제 뭐 좀 본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뭐 변호사나 이런 상황에서 좀 법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변호인이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또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서관을 막아놓고 출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정이 어느 법정이냐에 따라서 서관에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동선이 지금 짜여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굉장히 좀 안전에 신경을 써서 동선을 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차분하게 뭐 주어진 기회만 한 번씩 발언을 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측의 발언이 있으면 그 상대 측에서 뭐 법리 다툼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또 공방도 일정 부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일단은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의문 부분을 정리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모르니까 오히려 또 변호인이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법관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허락을 맡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이제 좀 양해를 구해서 법관분께 또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공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러죠. 42년 법관 생활을 했는데 예. 본인은 사실은 뭐 대법원장을 별로 할 의향이 없었는데 예. 어떤 주변에 어떤 권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예.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 인물인가요? 어떤 인물이냐면 예. 본인의 사돈이에요. 사돈인데 예. 그분이 이제 국정원장을 했던 분이죠. 국정원장을 했던 분인데 본인은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제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산에 등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본인한테 이제 그 대법원장을 하라. 근데 본인은 그 생각이 없었대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할리 데이비스라고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 일반 그 미국에서 이렇게 손 들고 타는 그런 오토바이까지 구입해서 본인은 이제 법관 생활 대법관 마치고 예, 그냥 예. 그거 하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11년 얘기 정도 그렇죠. 되겠네요. 2011년 예.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장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부르시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본인의 사돈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결심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본인 이제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이제 일단 대법관 끝나고 나서는 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공직을 맡으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그 당시에 이제 2011년 당시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측근들 입장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그때 대법관을 하고 이제 대법원장을 안 했으니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나마 사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돈이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임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농단의 어떤 핵심이 됐고 지금 상태에서 본인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대법원장까지 했으면 정말 책임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 당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 당시에 정부가 그걸 요청해서 내가 받아준 부분인데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랫사람들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서 꼬리자리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 볼 때는 삼부 요인 대법원까지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법부의 평판은 어땠습니까? 거기 역대 대법원장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재판의 독립을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다면서요? 취임 이후에 줄곧.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좀 엘리트 코스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 법 쪽에 연수원 2기인데 이기면은 그때는 정말로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엘리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학식이 높은 분들이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법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정점까지 갔던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굉장한 엘리트인 겁니다. 굉장한 엘리트이고 또 대법원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는 사실은 평판 부분도 분명히 조회가 되기 때문에 평판도 당시까지 계속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된 다음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고법원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이게 원래는 1심, 2심, 3심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도가 돼 있는데 3심을 예. 대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상고법원을 따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사심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법 쪽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만큼 예,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것을 추진할 만큼 좀 파워가 있었던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본인께서도 복잡한 심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현재 뭐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따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고 10시 반에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출석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출석할 것 같고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법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도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법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굉장히 잘 반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받은 시간은 27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조서 검토가 36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조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법원 단계에서 이제 뭐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당연히 판단이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영장 심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영장 심사가 어떤 부분들이 또 핵심이 된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목조목 꼼꼼히 따져서 그 법관에게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요. 좀 어디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찰에 있습니까? 법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는 검찰에서 애우를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원래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예우 차원의 문제도 있었고 또 경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대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좀 결과를 기다렸던 그런 좀 이례적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의전서열 3위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예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서울구치소에 간이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 신체 검사? 예 맞습니다. 신체 검사를 조금 간단하게 받은 후에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대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속이 결정이 되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기각될 때 구속이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원래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다시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다시 구치소에 이제 입감되는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 이제 생활이 좀 시작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심사는 25년 후배입니다. 명재건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이제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임무가 아마 그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그렇습니다. 발부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구속 영장을 일단 기각시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도 아무래도 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적으로 부담이 되죠. 여론을 보면 사실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막 발굴을 하게 되면 사법부 내에서 또 비난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법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비판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명재건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명재건 부장판사는 사실 검사 출신이거든요. 11년간 검사로 재직한 이후에 2009년도에 판사로 이제 옮겨서 부장판사가 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그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이 5명의 부장판사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그분들 중에는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험도 없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립적으로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분한테 배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명재건 부장판사가 양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정말 법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어느 쪽에서든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법대로 본인이 법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명재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숙명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5분가량 남겨둔 10시 25분가량에 지금 법원에 도착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대답은 하지 오늘 않고 어떤 부분 다투세요? 바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개입 재판 개입 그리고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개입 혐의 등 개별 혐의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재법원장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직 대법원장이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여부까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사실 양 전 대법원장 2011년에 대법원장 취임 직후에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영장심사 제도를 반영을 받아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대로 이렇게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심경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취임 당시에 구속영장 제도가 1997년에 지금 현행에 97년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게 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그때 당시 논의가 나왔던 부분은 좀 피의자의 자유권을 좀 많이 박탈하지 않는 차원에서 영장 심사를 진행하려고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이 논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냥 97년에 있던 영장 제도를 그대로 이제 영장 심사나 이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만약에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영장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자유권이 덜 박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트라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가겠다. 근데 약간 멈칫하는 모습도 보여서 뭔가를 이야기할 듯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쨌든 본인 때문에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 정도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게 그렇죠.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자신의 그 재판에 대해서 뭘 얘기하기보다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본인 책임이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어찌 보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이제 뭐 기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사받고 나서 조서만 검토하는데 조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모 변호사는 그걸 달달 외웠다 이런 얘기까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봤으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수정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본인이 출석하는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온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속 여부 판가름은 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그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뭐 좀 260쪽이나 지금 청구서가 260쪽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혐의 자체가 40건이나 되다 보니까 심사 자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명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달 7일에 있던 그 두 전 대법관 심사 당시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3시간 40분
만에 심사를 했는데 예. 당시에 같이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있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5시간 40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심사를 진행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게 좀 혐의는 많지만 그래도 심사 자체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 자체는 그때도 새벽에 나왔었고 통상적으로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밤에나 아니면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벽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방금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심사 결과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느린다는 의미는 거기서 저 법정 안에서요 양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 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런 혐의를 아니다는 걸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렸다는 것 이야기는 그 판사, 전담 판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뭐 다만 짧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히 뭐 좀 불성실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핵심을 더 잘 찍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뭐 피의자라든지 아니 검찰 쪽에서 당연히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이 명부장 판사는 다시 한번 그런 기록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록 검토를 한 다음에 질문을 무엇을 할지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기록을 보고 아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겠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한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가 끝나도 그 후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 결과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를 여러 요건 중에서 뭐 아무래도 범죄 중대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 맞습니다. 범죄 중대성을 증명해낼 핵심 뭐 혐의라고 네.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난번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강제징용 사건의 일본 측 대리인을 맡고 있던 김현장 변호사가 3차례 면담을 했어요. 대법원장실에 가서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한 기록이 김현장 그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에서 그 압수가 됐어요. 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대법원장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뭐 지시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겠죠. 근데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그 수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어쨌든 한쪽 편에 대리를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 이건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가 가장 키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도 밑에 있던 심의관들이 몇몇이 증수를 했어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운영됐고요. 또 하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 칸을 남겨놓고서 보고서를 올렸고 그 보고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체크했다라고 하는 지수에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증거가 명확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요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강제징용 재판 개인 문제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이게 가장 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범죄 사실의 중대성이라고 보여지고 증거 인멸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사실은 전직 대법원장이 했던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개판을 계속 받게 되면 밖에서 다른 판사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또 입을 맞추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검찰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술과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구속영장 필요성을 얘기할 거고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할 건데 이제 변호인 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에서 아마 이럴 거예요. 이미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기 예. 때문에 증거 인멸에 대한 여지도 없다. 도저히 우려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또 자정을 넘긴 시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김 변호사 마지막으로요. 통상적인 구속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자, 구속 어떻게 가능성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관계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두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됐던 사안이 있었고 예. 다만 이제
이 두 전 대법관보다 더 위에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냐. 다른 증거들도 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구속 그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증거인멸 우려 부분, 구속 필요의 사유가 있는지 이것이 결국에 또 한 번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법조계의 결론적인 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